반갑습니다. 네. 저도 요즘 오랜만에 지금 이제 세미나를 하네요, 이렇게. 네. 거의 뭐 한 8, 9개월 정도 제가 세미나 못 하다가 올 여름에 한번 코엑스에서 한번 하고요. 오랜만에 또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또 세미나만 하려고 하면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자, 오늘 세미나 주제는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지금 제가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폭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에는 과연 폭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폭등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데이터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연간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연간 매매가 상승률인데 지금 이제 10년 단위의 지금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년 단위의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하고 2011년도, 12년도하고 13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4년도까지 해서 좀 가격이 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시기죠. 그렇죠? 지금 중간 매매 가격을 보면은 지금 2010년도 한 5억 5천에서 2014년도까지 해서 거의 5억대 초반까지, 아니 4억대 후반까지 지금 밀려온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또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게 2015년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면,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4억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지금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 평균값이 지금 한 4억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됐다라는 거죠. 그 지역적인 양극화와 그 다음에 새 아파트냐 아니면 기존의 좀 올드한 아파트냐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북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2015년도 당시에 그 이제 강북 지역의 그 뉴타운 지역들 있잖아요. 뉴타운 지역들. 분양가 한 33평형대 기준으로 5억에서 6억 사이에 이런 뉴타운 아파트들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냐? 거의 3배가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단 몇 년 사이에. 평균 가격은 한 4억 정도가 올라줬지만 지역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상당히 심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양극화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양극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죠? 어디에요? 정부는 절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만 혼자 못 느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체감하고 있는데 정부만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KB 국민은행 시세라든가 이런 시세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반영을 하지만 한국감정원 시세 같은 경우는 또 시세 반영을 또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뭐 전세 가격, 최근에 뭐 이제 전세 가격도 지금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전세 가격도? 근데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나온 그 전세 대책을 보더라도 제가 이번에 나온 그 전세 대책을 보면 거의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도 그거를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정책이 복잡해서. 전문가인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지금 단기적인 대책들은 어떤 거냐면 빌라라든가 아니면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공공에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빈 상가, 빈 오피스를 준주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 전세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이거는 너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는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대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 정권 하에서만 24번째 지금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대책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게 시장이 만약에 약발이 안 먹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전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밀고 나가니까는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다 면역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어찌됐든 지금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차이를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상당히 지금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오냐면 언제 매수해야 돼요? 좀 떨어질까요? 예, 떨어질 시기가 언제죠? 이런 거 많이 지금 저는 그 문의를 받습니다. 예, 그런 것도 오늘 제가 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서울의 아파트 지금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2019년, 2020년을 거치면서 2018년도부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폭등을 한 거죠. 예, 가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지금 폭락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지금 폭락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지금 아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거의 한 5년 만에 주택시장이 폭등을 했죠.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주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피로감이 시장에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예, 피로감이. 예,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24번째 대책까지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진입하기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대출이 지금 덜 나오죠. 그죠? 예,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LTV 40%에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시장에 진입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 가지고 있지 말라. 다 팔라 이거죠. 다 팔라. 왜? 내년부터 당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부터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가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주택자 20%인데 내년 6월부터는 3주택자가 30%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추가적으로 중과가 돼버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세율로 인상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처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중과가 되면서 물건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다. 그래서 그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내에는 그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정부에서 말하는 건데요. 예. 지금 그동안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좀 있으면 빛을 보기 시작할 거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좀 다가설 수 있지 않나. 이런 또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좀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요인 중에 뽑으라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뽑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지금 2020년 서울의 지금 주택시장을 보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상당히 많이 나뉩니다.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요. 자, 올해 그 2020년 상반기에는요.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남이 좀 잠잠하다가 강남이 좀 약보합세를 띄다가 올해 상반기에 강남 쪽이 다 반등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전 가격보다 지금 더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강남권들이요. 또 최근에는 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남 쪽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가 지금 전세 얼마예요? 음마 아파트? 9억? 아, 제가 얼마 전에 한 8억 3천 받는데 벌써 9억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는 한 10억 가겠네요? 그죠? 예. 그게 올 초만 해도 얼마였습니까? 뭐, 경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4억 5천? 5억? 4억에서 5억 사이? 자, 앞에 분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전세가가 31평 기준이죠? 예. 4억에서 5억 같은 게 지금 9억이에요. 예, 따블 쳤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투자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예,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는 거는, 자, 어떤 지역에 물건이 팔린다라는 거는 여러 지역의 물건을 비교를 하면서 물건이 팔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음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금 따블이 쳤다라는 거는, 만약에 강북 지역의 한남 뉴타운을 비교를 해보면, 한남 뉴타운에서 빌라한테 사는 거랑 음마 아파트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음마 아파트가 내가 투자 금액이 싼 겁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매물가가.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는 이제 강남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가격이 다 반등을 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서는 어떤 쪽이 많이 올랐습니까? 예, 싼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비교적 시장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지역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강북 지역이나 아니면 노원이라던가 도봉이라던가 강북구라던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대부분이 적게는 7, 80%, 크게는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투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요. 매매가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올라버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 그동안 좀 선호도가 낮았던 그 미아동 쪽에 뭐 SK 북한산시티 아니면 뭐 벽산 라이브파 여기가 비교적 좀 선호도가 낮았거든요. 지금 20년이 넘어간 아파트니까. 네, 거기다 약간 좀 이제 산동네에 있어요. 그게 33평형대 기준으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4억 후반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8억 중반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가격들이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한번 보면 이 규제 지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어제 발표됐죠. 김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여버렸죠. 예, 김포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이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예, 조정 대상 지역이 되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예, 대출이 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는 순간 대출이 50% 미만이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시장이 변하냐? 자,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의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버리면서 서울과 이 수도권 지역과 어떻게 보면 동일 조건이 되버리는 겁니다. 동일 조건.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 사도 수도권 지역에서 집 사도 대출은 똑같은 비율로 나오는 거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자가 이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수도권보다는 서울이라도 인프라가 좋은 서울의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죠. 서울에. 그런데 이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자금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아파트예요? 싼 아파트. 적은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 이 지역으로 해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대기 수요가 있죠. 예, 청약 대기 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청약 가점 커트라인.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지금 가점 얼마나 돼야 됩니까? 좋은 데 받으시려면 70점 이상 돼야 돼요. 예, 좋은 데 받으시려면. 70점 이상이면요. 최소한 부양가족 4명 들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그 다음에 무주택기간 만점. 해도 될동말동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왜 이렇게 아파트 청약을 받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도 허브에서 분양보증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무조건 차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약 대기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뭐예요? 물량이 나올 게 없어요. 물량이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참다 안 되니까 기존의 이런 대기 수요들이 기존의 재구주택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현상들을 지금 반영을 하는 게 2030 세대들의 패닉바잉, 제정신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영영 내 집만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재구주택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자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대출이 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SK 북한사시티 지금 한 33평형대가 지금 8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8억 5천 정도에 지금 LTV 몇 프로 나옵니까? 9억 이하니까 48에 32, 4억 20, 3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내 투자 금액 5억 1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과 얘네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에는 여기 지금 SK 북한사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33평형대 금액 자체가 3억 후반대였습니다. 3억 후반대에 70% 대출을 받으면 2억 7, 8천 정도 나오면 내 돈이 1억만 있으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니까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지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아파트를 매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까 같이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김포라든가 이런 지역이 지금 그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여버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어디로 돈이 갈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아시네요. 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도 이제 풍선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집은 사고 싶은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나오는 지역으로 가고 어느 정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앞으로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당연히 반발 매수세가 확대가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파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파주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어디로 와요? 또 중심으로 오는 거죠. 예, 중심으로. 예. 여러분도 올해 경험하셨던 거 내년에 또 한 번 경험은 아마 하실 겁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거 지금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정책적인 요소들도 시장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정책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저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네. 전세가는 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오를 거고요.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녀분들도 만약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재개발 예정지라던가 여유가 없으시면 아니면 재개발지라던가 이런 데라도 매입을 해서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